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은 소리와 빛, 혹은 음파와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플라즈마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 음파와 비슷한 파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전자들이 떨리면서 발생하는 그런 플라즈마 고유 진동, 그리고 그 전자들의 떨림이 소리와 같이 전달되는 랭묘 파동, 마지막으로 전자가 아닌 이온이 전달되는 이온 음파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소리가 아닌 빛은 이 플라즈마 안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흔히 빛이라고 얘기한 파동이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차하며 진동하는 파동인 전자기파라고 배웠습니다. 벌써부터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맥스웰 방정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전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착착착 전달되는 파동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빛이 플라즈마 안에선 어떻게 전파될까요? 플라즈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하전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진공에서의 전자기파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가 플라즈마 안에 있다면 이 전자기장은 하전 입자를 가속시키거나 회전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하전 입자의 운동이 전자기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즉 플라즈마가 전자기파의 전달을 교란시키고 새로 유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기장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기장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이 전기장의 진동이 이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즉 원래는 이 자기장을 만드는 데 쓰여야 되는 이 전기장 진동이 전자 가속에 쓰이면서 낭비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목적인 빛의 전달을 더디게 하고 이것을 우리는 파수인 K가 낮아진다 혹은 파장 람다가 증가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빛의 교란은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빛의 주기가 길수록 혹은 진동수가 낮을수록 전자를 같은 방향으로 더 오래 가속시키기 때문에 또 교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성질을 활용하면 플라즈마에 빛을 쏘고 그 빛이 얼마나 교란되었나를 측정해서 이 플라즈마의 밀도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그 빛이 플라즈마 안에서 다르게 교란되기 때문에 프리즘과 같이 빛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플라즈마 밀도가 높을수록 교란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밀도가 정말 높아지면 또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그림으로는 이렇게 전기장 진동을 받는 전자의 개수가 확 늘어났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장 진동은 이렇게 많은 수의 전자들을 가속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럼 이 전자들을 가속시키는 데 전기장이 전부 쓰여서 자기장을 더 이상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형성해야 빛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빛은 전파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파의 컷오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자기파가 컷오프 되는 기준이 바로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앞에서 배웠던 플라즈마 진동수보다 낮아지는 순간에 해당합니다. 이 플라즈마 진동수가 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밀도가 만약 충분히 높다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전자기파가 컷오프 되는 것이죠. 이 전자기파의 컷오프 현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가 플라즈마 안에 들어와서 그 전기장 진동으로 인해서 전자가 가속 및 진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전자기파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전기장 진동에 의해 가속된 전자들은 이온들과의 인력에 의해서 고유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의 고유 진동은 그 자체가 전하의 진동이므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이때 새로 발생한 전자기파는 원래 넣어준 전자기파와 반대 위상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전자기파와 이 반대 위상의 전자기파는 서로 상쇄되어서 더 이상 파동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자기파를 쏘아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흰색의 전자기파를 넣어줬는데 반대 위상의 전자기파인 노란색이 새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빛을 쏴줬는데 그 빛이 플라즈마에서 반사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플라즈마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 전자기파의 컷오프 현상을 수식적으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식 유도의 경우에는 전공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전자기파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와중에 전자가 전기장에 반응해서 가속되는 현상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의 운동 방정식과 전자 운동에 따른 전류 효과를 고려해야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선형화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여기 등장하는 진동하는 물리량들이 이렇게 원래의 값 더하기 진동하는 성분으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값 더하기 진동하는 성분 이렇게 분리를 할 것이고요. 특히 이때 진동하는 성분들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해서 제곱과 같은 고차항들을 무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물리량들을 위의 방정식들에 대입해서 연립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 오메가와 파수 K에 대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자기파가 분산하는 성질을 담고 있다고 해서 분산관계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이때 오메가의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는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오메가 P는 플라즈마 고유 진동의 주파수로 이렇게 전자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이 오메가라는 전자기파는 플라즈마 내로 들어가서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수 K는 감소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가 전자 밀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 오메가 P 제곱이 너무 커져서 이 파수는 결국 0이 되고 더 이상 전자기파가 앞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컷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컷오프 지점이 바로 이 전자기파가 반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즈마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은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우리가 AM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사실 라디오를 잘 듣지 않긴 하지만 이 AM 라디오는 이렇게 산과 건물로 막혀 있더라도 상당히 멀리까지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라디오파라는 건 전자기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둥근 지구, 특히 이렇게 산맥과 건물로 막혀 있는 지형을 지나서 이 송신국에서 나온 전파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 상공에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전리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풍의 일부나 우주 입자로 구성된 이 플라즈마는 지구 자기장에 갇혀서 지구 상공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이 송신국에서 나온 전자기파는 곧장 이렇게 산맥과 지구를 뚫고 멀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처럼 지구 상공으로 향한 일부가 그 전리층의 플라즈마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서 산맥을 넘어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라디오를 멀리서 수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기파가 교란되고 반사되는 성질 덕분인 것이죠. 또 다른 예시는 약간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린 후 그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지구를 향해 낙하하는 우주선은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 우주선 앞부분에는 기체가 압축 및 가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우주선의 앞부분에는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형성되게 되고 이것은 지구와 통신하기 위한 전자기파를 컷오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선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항상 필연적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목격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 사진과 같은 이런 금속의 물질이 왜 반짝거리는지 아시나요? 이 플라즈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고체인 금속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은 고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내부의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플라즈마를 얘기할 때도 사실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온은 무거워서 상대적으로 멈춰 있다는 가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자유전자를 지닌 금속 고체도 사실상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대신 고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높은 플라즈마와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에서 전자기파가 반사되듯이 이 금속의 표면은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모두 반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이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이유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금속은 플라즈마와 전혀 상관없는 고체 물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즈마 물리의 메커니즘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금속 표면에서의 물리 현상을 우리는 표면 플라즈몬 혹은 플라즈모닉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부에서의 전자기파가 플라즈마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플라즈마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